피곤해. 당 떨어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에너지가 없을 때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당이 떨어졌다 표현하니 보통 단 것을 찾아 먹게 되는데요. 정말 이때는 당을 섭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섭취한 당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아메이 송금보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온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을 받죠. 괜히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피곤함도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당 떨어짐이 사실은 실제 혈당과는 관련이 적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때 먹은 것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몸에 부담을 준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인지,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무엇인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 원장님께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강도 기재다.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 이제 식사를 하신 다음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건 정상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처럼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반대로 올라간 만큼 또 급격하게 낮아지기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큰 파도와 해일처럼 막 요동을 치는 건강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금방 몸으로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의 진단 기준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100 미만인 경우가 정상이고요. 공복이에요. 그리고 100부터 125까지를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고요. 126이 넘어가면 당뇨가 됩니다. 식후에도 140 미만인 경우 정상이고요. 140에서 200 미만까지가 당뇨 전 단계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200을 넘어가면 당뇨가 진단됩니다. 근데 여기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식후 혈당은 식후 2시간에 혈당을 체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는 그 이내의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사이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측정하는 것도 딱 시간을 맞추지 않으시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복 혈당도 중요하고 식후 혈당도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주로 공복 혈당하고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후 혈당을 측정하려면은 딱 식사하신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측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혈당 스파이크도 식후 1시간에 혈당 체크하시는 것들이 번거로운 일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식사를 하신 다음에 막 졸음이 참을 수가 없고 피곤하고 늘어지고 어지럽고 멍한 느낌 드실 때 있죠. 근데 물론 이런 증상은 혈당 스파이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좀 전에 분명히 밥을 잘 먹었는데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허기가 나지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보통 이렇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아주 단당류의 탄수화물을 조금 많이 먹고 나면은 이런 증상이 훨씬 심해진다. 이럴 때는 굉장히 한번 의심해 볼 만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밥을 먹고 나니까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단당류의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심하다라고 한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를 의심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몸을 요동치게 하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지금 설명드렸던 컨디션의 저하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당뇨가 되기도 쉽고요. 비만이 되기도 쉽고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같은 대사성 질환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시켜서 이 만성염증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갑자기 올라간 혈당은 이 산화 스트레스도 유발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글쎄요, 전문가로서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듯 이 혈당 스파이크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단당류의 음식들을 피하시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천천히 흡수될 수 있는 어떤 통곡물 형태의 식사, 천천히 흡수되는, 제가 그전 편에도 설명드린 맥 식단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 혈당의 상승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식단을 꾸준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이런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글쎄요, 이게 뭐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 1800년대에 프랑스에 있는 정치가가 당신이 먹은 음식을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그 당시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생활 수준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 내용이 약간 변질됐는데요. 여기 뭐라고 됐냐면 You are what you eat. 네가 먹은 음식이 너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변질은 됐지만 내용이 긍정적으로 좋아져. 그때는 생활 수준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당신이 먹은 음식이 결국 당신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 우리 장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혈당이 어떻게 잘 유지되느냐가 결국은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 하나 드실 때도 모든 걸 다 신경 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건강을 지키는 방향의 식습관을 가지시는 거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어떨까라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선민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식사 후 속절없이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내려 시럽 잔뜩 넣은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며 떨어진 당을 보충하고 에너지를 채웠다고 뿌듯해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는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 꾸준히 식후 혈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한결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건강한 행복한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탄탄한 건강으로 더 빛나는 내일을 만드는 리더의 건강습관 서재.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